아, 지금 경고등이 갑자기 뜨네요. 이게 보면 지금 경고등 뜨는 거 찍어지나요? 지금 갑자기 방금 띵띵 소리 났죠? 지금 250km 금방 찍혔거든요. 속도가 한쪽 바퀴가. 예.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면 갑자기 경고등이 뜨죠 지금. 일단 비상 깜빡이 켜고 잠시만요. 이럴 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최대한 침착하게 남들이 빵빵거리거나 뭐라 해도 나의 페이스를 유지한다. 이거 보세요. 이거. 반갑습니다. 하우르 모터스 송동혁입니다. 오늘 볼 차량은 랜드로버 이보크 2.0 2016년식 디젤 차량입니다. 잘 주행하다가 아무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잘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계기판에 각종 경고등이 뜨면서 핸들이 잠겨버립니다. 거의 안 움직여요. 성인 남자가 해도 묶여버립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은 일어나며 뭐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수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단기를 통해서 고장 코드가 무엇이 올라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엔진 쪽에 프론트 우측 휠 속도 센서, 앞 조수석 앞에 휠의 속도를 읽어주는 스피드 센서가 지금 간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떠 있습니다. 이건 1차적으로 입고가 되었을 때 신품으로 교체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또한 간헐적으로 계속 고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속도 센서 A 범위 성능 이거는 당연히 뜰 수밖에 없는 것이고 ABS 쪽에 관련이 되겠죠. 우측 휠 속도 센서와 그 다음에 우측 톤 휠 기계적인 고장,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간헐적인데 속도 센서가 톤 휠의 회전 속도를 펄스 신호로 읽어서 결국에는 도출을 해내는 값이 속도 센서인데 얘가 지금 고장이 났다라고 같이 감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원인이 추가적으로 톤 휠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속도 센서에 불량인 건지 뭐 어떤 문제인지 뭐 배선 불량인지 모듈의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가 볼 건데 최고 우선적으로 먼저 해볼 거는 차량을 리프팅해서 각각의 휠을 회전시켜서 돌렸을 때 회전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볼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을 돌려야 되니까 기어를 중립으로, 그리고 시동 끄고 봐줘요. 데이터 값이 잘 나오는지. 어때요? 에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실제로 도로에서 달리면서 데이터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4개를 다 보기보다는 앞에 좌우만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서 앞에 좌우만 잡아놨습니다. 진단기상으로. 희한한 게 지금은 또 잘 되네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느낌이 오네요.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브레이크 제동이 이상하게 들어오는데 브레이크 제동 시에 ABS 액츄에이터 이상한 소리도 나고 핸들도 잠기게 되고 각종 경고등이 다 뜹니다. 지금 경고등이 갑자기 뜨네요. 이게 보면 지금 경고등 뜨는 거 찍어지나요? 지금 갑자기 방금 띵띵 소리 났죠? 지금 250km 금방 찍혔거든요. 속도가 한쪽 바퀴가. 예.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면 각종 경고등이 뜨죠 지금. 지금 이렇게 각종 경고등이 뜨면서 지금 핸들이 안 움직입니다. 지금 제가 차량 미끄러지고,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보면
앞에 우측은 갑자기 255km, 좌측은 21km 막 이상하게 되죠. 네, 일단 핸들을 돌려야 되는데 일단 비상깜빡이 켜고 잠시만요. 이럴 땐 비상깜빡이를 켜고 최대한 침착하게, 남들이 빵빵거리거나 뭐라 해도 나의 페이스를 유지한다. 지금 독일 아우토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지금 이상하게 속도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센서가 불량이거나 톤일이 나쁘면은 보통 이 회전이 돌아가는 속도를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감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를 표출을 못하니까 편차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오히려 더 말도 안 되는 높은 속도가 나온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핸들이 안 돌아가니까 꺾지를 못하겠어. 직진만 계속 해야겠네. 시동을 껐다가 시동을 걸었다가, 자, 방금처럼 시동을 껐다가 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핸들도 풀렸고, 예. 그리고 지금은 또 작동이 잘 돼. 문제가 있긴 있네. 참 이런 게 참 어렵죠. 저 이상 있었어요, 사장님. 좀 점검해 주세요. 정비소 오면, 병원 오면 괜찮아. 또 그리고 타고 나가면 또 이상해. 그리고 계기판에 이 경고등 메시지도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왜냐? 정상이니까. 과연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럴까 궁금하네요. 일단 좌우의 휠 스피드 센서를 일단 한번 더 바꿔 보겠습니다. 만약에 좌우의 휠 스피드 센서를 바꿨을 때 좌측과 우측에, 그러니까 이 우측의 오류가 좌측으로 옮긴다라고 하면 센서의 신품 불량일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더 봐야겠죠. 모듈이나. 예, 일단 리프팅해서 센서를 좌우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돌아가는데 이 안에 톤힐이라는 게 있고 그 회전수를 읽어 주겠죠. 갑자기 띵동하고 경고등이 울리면서 좌우 편차가 심하게 났죠. 좌측은 뭐 10몇 킬로, 우측은 한 250km인가 넘게 속도가 갑자기 올라가 버렸죠. 브레이크 페달에서 이상 증세를 느꼈어요. 징징징 하면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제어를 안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단 말은 ABS나 이런 ESP나 차체 제어나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작동이 안 될 뿐더러 핸들 조향이 안 되게 되어 있죠. 갑자기 모든 경고등이 다 뜨고 굉장히 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일단 어느 정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늘 겪고 또 예상을 하고 운행을 해서 뭐 어쨌든 유연하게 대처를 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라고 하면, 근데 무리하게 핸들이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러다 보면 꼭 문제가 일어나거나 사고가 나게 됩니다. 안 돌아가는 걸 억지로 돌리는 것도 힘들지만 돌렸을 때 다시 핸들이 원상 복귀되는 것도 또한 힘들다는 거, 그거 중요한 겁니다. 어느 차량이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요 센서를 좌측과 우측을 저희가 바꿔볼 겁니다. 바꿔서 이 고장이 데이터 값이 다시 시운전을 했을 때 좌우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볼 겁니다. 만약에 안 바뀐다라고 하면 이 센서의 문제는 일단 아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또 그 부분을 추적해서 원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좌우를 바꿨습니다. 센서의 위치를. 우측은 한번 바꿔서 신품이었고 좌측은 기존에 달려있던 거고, 한번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우측이 똑같이 떴고, 그래서 좌우를 바꿨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달려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나는 일단 앞을 보고 달릴 테니까 이쪽을 못 보니까 혹시 변화가 일어나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핫브레이크, 배고프다. 궁금해 온가? 네, 맞습니다. 떴습니다. 똑같이 우측. 똑같이 우측? 예.
그러면 안 움직인다. 잠깐 차를 옆으로 대고. 대표님 네. 바쁘신데 저희 일단 촬영 마무리 가보시죠. 기름. 에이, 기름. 롤스로이스 이거 해야 돼. 너무 힘들어. 진짜 빡시네, 얘. 날이 추워서 그런지 호스가 빠지지를 않네. 어떤 거? 그 디스커버리 힐 센서 휠 센서가 아니고 ABS 모듈 문제였던 거? ABS 모듈이라고 아직 오픈 안 해가지고 영상 버전이라서 지금 계속 찍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보크 차량, 렌즈로버 이보크 차량 한쪽 타이어만 고속으로 250km 달리고 한쪽은 10km 달리던 그 문제 차량 원인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냐? ABS 모듈의 문제였습니다. 제어 장치 부에 문제가 있었고, 여기 보이시는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 우리 엉덩이가 이쁜 포르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들의 공통점은 ABS 모듈이 보쉬 회사의 보쉬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네시스나 이런 차량도 보쉬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죠. 상당히 대단한 회사죠. 일단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비싼가 봐요. 파츠값 자체가 450만 원이 넘고 국내 재고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를 했는데, 일단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이 차를 한번 타보면서 그때와 지금의 증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운전을 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 쭉 혹시나 뜰까봐 겁나네. 한 이 정도에서 떴던 것 같은데, 그쵸? 네, 여기서 한 요 정도 왔을 때 딱 그쵸? 다시 점등이 됐었고 떠봐 안 뜨네. 작업 잘 됐네. 이럴 때 보람은 느끼지만 그 과정은 참 인내와 고통과 참 그 집요함, 끈기,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무단횡단 위험한데. 속도를 조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괜찮네. 여기 도달하기 다행이네. 전에 경고등이 이렇게 발생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경고등이 뜨지 않습니다. 그때는 진단기를 꽂고 했었는데 진단기를 안 꽂아도 이상이 없을 거라는 제가 확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진단기를 꽂지 않고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행을 쭉 해봤을 때 경고등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수리는 완벽하게 잘 된 것 같고, 일단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운전을 끝냈습니다. 저희 회사 주위에 바로 옆에 있는 아우디 서비스 센터, 밥버거집, 내비게이션집, 저희 회사를 빼고는 다 지금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예. 그럼에도 이렇게 열심히 매일같이 일해주는 우리 팀원들에게 이 자리를 또 빌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 보면 지금 1층만 보통 밖에서 보이시는데, 한 번씩 이제 야간에 지나가시다가 왜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2층 고객 대기실과 그 파트실을 빼고 3층, 4층에도 저희가 사실 다 작업장입니다. 저 옆에 보이는 엘리베이터로 승강기로 차가 올라가서 중환자들은 3층, 4층에서 저희가 다 작업을 합니다. 특히나 야간 시간이나 춥거나 이럴 때는 또 소음이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 실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급한 용무가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방금 시운전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내부적인 ABS 모듈을 재생 수리하는 모습도 좀 담고 싶었지만, 사실은 보쉬에서 저한테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또 너무 또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100% 다 노출할 수 없음을 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이렇게 수리까지 마무리했는데, 저희 차주님께서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영상 빨리 마무리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하우르모터스를 믿고, 그리고 이렇게 또 믿고 맡기고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방정비 점검하셔서 차량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이고, 저희 또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차량에 대한 정보들을 좀 팁들을 얻어 가셔서 차량 관리하는데 작은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또 혹시나 궁금하거나 좀 알고 싶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 DM을 언제든지 편안하게 날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